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평생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년이 우연한 기회로 취업한 회사에서 벌어진 놀라운 운명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9년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청년과 20여 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성공 가도를 달려온 기업인의 기적 같은 재회. 과연 이들의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거대한 고층 건물,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진산업의 본사입니다. 이곳 38층에서는 특별한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박태훈 회장이 직접 참석한 임원급 채용 면접이었거든요. 51세의 박태훈 회장은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지만 오늘만큼은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면접 대상자가 들어왔습니다. 30세의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깔끔하지만 조금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인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을 때 회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준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셨고 어머니의 첫사랑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사랑의 이름은 박진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태훈 회장의 본명이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회장의 손에 들린 펜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 시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고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 설마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청년이 그녀의 아들일까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수진 씨냐고 말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부산 남구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계약직이라 불안정하지만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태훈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도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회장은 준호를 즉시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여 년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수진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가 써준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 남긴 작은 선물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부산 남구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원룸에서 이수진은 아들을 위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2세가 된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진산업 로고가 찍힌 합격 통지서 때문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떤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는지, 그곳이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를 말입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하려 했던 인연이 결국 아들을 통해 다시 이어지게 되다니 말입니다. 이수진은 서랍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준호가 돌 무렵에 쓴 편지였습니다. 박진우에게 보내려다가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편지를 손에 든 채 그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박태훈의 아버지가 찾아왔던 그날의 충격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박세호 회장이었던 박태훈의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젊은 이수진에게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했고
조용히 어딘가 멀리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건네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 돈으로 이수진은 부산에 정착했고 혼자서 준호를 키워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습니다. 박진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어딘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면접 결과를 물었을 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박진우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면접 때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한진산업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박태우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김준호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조용히 말입니다. 조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준호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은 늘 우수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박태우는 자료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성이 회장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그녀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태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수진이 들어섰을 때 박태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예전보다 더욱 의연해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의 출생증명서와 성장 과정에 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확인하고 싶어 할까봐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태우는 봉투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박태훈의 원망 섞인 질문에 이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고. 그날 박태훈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조용히 떠나달라고 했고 박태훈은 자신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박태훈은 아버지가 정말로 개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도,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다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20여 년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상처가 느껴졌지만 원망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또 다른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돌 무렵에 쓴 편지였는데 그때 보내지 못했지만 지금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편지 봉투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그녀가 간직해온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만 달라는 이수진의 부탁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박태우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수진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아이의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훈의 본명인 진우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궁금해할 때 그 이름 속에서라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박태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김준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박태우는 이수진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찻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처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아직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박태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준호에게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은 박태훈에게 준호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용하고 생각이 많으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걱정하며 자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태훈은 자신과 닮은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이야기, 지난 29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편안함이 조금씩 되돌아왔습니다. 박태훈은 이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이수진도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진산업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태훈의 조카인 박상호 전무가 주요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회장의 몇 가지 결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특히 김준호라는 신입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호 전무는 37세로 오랫동안 한진산업의 실질적인 후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똑똑하고 야심만만했으며 무엇보다 회장의 신임을 받아왔죠. 하지만 최근 김준호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상호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김준호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미 김준호의 출생 관련 서류들을 입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죠. 박상호는 자신만의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김준호의 출생 증명서를 보여주며 박상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치는 이수진, 붙일라는 공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시기적으로 회장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점차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박상호의 추측이 맞다면 김준호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후계자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김준호는 새로운 직장 생활에 열심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기획부 소속으로 배치된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업무를 익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면접 때 어머니 이름을 듣고 보인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준호는 회사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혼자 계시는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태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임원 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그가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이 의외였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일어나려 했지만 박태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도 잠시 앉아도 될까요? 박태훈의 부탁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준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수진을 닮은 부분과 자신을 닮은 부분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박태훈의 질문에 준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 도와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 때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신 것 같았는데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박태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죠. 박태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인연이 있었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신 첫사랑이 회장님이신가요?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회장님, 혹시 저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나요?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태훈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사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그 말에 준호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준호의 떨리는 질문에 박태훈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29년 동안 내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거죠? 박태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다고, 면접을 본 후에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럽겠지. 박태훈의 염려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처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대답에 박태훈은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거든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 자꾸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박태훈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박태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아버지라는 걸 배운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9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박태우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박태우는 준호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해운대에 자리한 박태훈의 저택은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20여 년간 혼자 살아온 박태훈의 외로움이 느껴졌죠. 저택 내부는 고급스럽지만 따뜻함이 부족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가구들과 비싼 미술품들이 있었지만 가정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아들로서만 마주 앉을 뿐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보다는 대화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날 알아볼 거라고 그냥 이름 하나 남긴 걸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박태우는 이수진의 지혜로움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 준호, 그 이름을 난 매일 되새기게 될 거다. 박태훈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 중간에 박태훈은 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야. 내게 주고 싶다. 상자를 열자 작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죠. 준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준호의 질문에 박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의 지난 20여 년은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공허하기도 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 회사를 키우는 것이 전부였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박태우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어? 박태훈의 질문에 준호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고, 아버지도 저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셨으면 해요. 현명한 생각이야.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박상호 전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그는 이 사회의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박태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준호에게 진실을 알리고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태우는 준호와 이수진을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29년 동안 품어왔던 걱정과 미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태훈 역시 이수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혼자서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박태훈의 경고에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정당당하게 해결하겠다고, 아버지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태훈은 아들의 의연한 모습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박태훈과 준호 그리고 이수진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복잡한 정치와 박상호의 견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까지.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박태훈 회장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9년 만에 찾은 아들을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인정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안정을 위해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준호가 보여준 성숙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